대통령의 사인이 찍힌 메모 한 장. 그것이 세계 1위 철강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 포항제철 건설 현장. 조상들의 핏값으로 짓는 제철소를 정치권이 망치려 했습니다. 리베이트 요구, 압력, 청탁. 박태준 사장은 절박했습니다. 그가 청와대로 달려가 받아온 대통령의 친필이 담긴 메모 한 장. 사람들은 이것을 종이마패라 불렀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의 중심에는 종합제철소가 있었습니다. 철강 없이는 공업 국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65년 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피츠버그 철강단지를 둘러본 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철소 건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공모했지만 목표액 33억 원의 0.4%인 1,300만 원만 모였을 뿐입니다. 세계은행은 차관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국제제철 차관단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중석을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돌려놓은 경영의 기죄, 박태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초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969년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박태준 사장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전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조상들의 피해 대가인 그 자금으로 제철소를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즉각 동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협상도 타결되었습니다. 1970년 4월 1일 드디어 포항제철소 1기 공사 착공. 103만 톤 규모의 제철소.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3배에 달하는 1136억 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철소 건설이 본격화되자 이권을 노린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비 구매는 고가였습니다. 한 건에 수억,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거래였습니다.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를 정치 자금으로 내놓으라. 커미션을 챙기게 해달라. 이러다가는 공사를 제때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설비를 비싼 값에 사야 할 판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문을 열기도 전에 부실회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조상들의 핏값으로 짓는 제철소를 정치권의 이권 다툼으로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1970년 2월 2일 밤 박태준 사장은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만년필을 들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설비 구매의 원칙, 외압을 차단할 방법, 포항제철이 기술협력회사와 협의하여 공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다음 날인 2월 3일 박태준은 그 메모를 들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각하 구매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준은 설비 구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압력과 청탁의 실상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정치권의 개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대로라면 제철소가 어떻게 되는지 박정희 대통령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말한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라며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박태준은 다시 만년필을 들어 그동안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 메모를 천천히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모서리에 친필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나를 찾아오지 말고 이걸 보여주면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 박태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메모,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모를 종이마패라고 불렀습니다. 종이마패를 손에 쥔 박태준 사장. 이제 그는 어떤 외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찾아와 압력을 넣었습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왼쪽 위에 선명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 그 순간 아무리 권력이 센 사람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뢰, 대통령의 결단이 그 한 장의 종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준은 종이마패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포항제철은 오직 성능과 가격과 기술만으로 설비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설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전쟁터였습니다. 예정 공기를 2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 연인원 810만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 1고로 출성구에서 황금빛 첫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의 사나이들이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그 꿈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소를 생전에 1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1968년 11월 12일 첫 방문은 불시 방문이었습니다. 헬기로 날아와 황량한 모래밭을 걸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그 현장에서 대통령의 눈빛은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계속 현장을 찾았습니다. 1973년 7월 3일 포항 1기 종합준공식. 박 대통령은 축하 연설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량한 모래밭이던 포항 영일만. 이제 그곳에는 조광연산 103만 통 규모의 제철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샘물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제철소. 그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에는 광양제철소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10월 포항제철소 940만 톤, 광양제철소 1140만 톤, 합계 조광연산 2080만 톤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세계 3위의 대형 철강회사.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제철소. 창립 후 불과 25년 만에 이룬 초고속 성장. 세계 철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영일만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1992년 10월 3일 개천절, 박태준 회장은 서울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유택을 찾았습니다. 25년 전 종이마패를 받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태준은 묘소 앞에 섰습니다. 임무완수, 영혼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박정희와 박태준, 두 사람의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1980년대 포항제철은 수입했을 때보다 평균 30% 싸게 철강 제품을 국내 업체에 공급했습니다. 국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건설 산업, 모든 중화학 공업이 포항제철의 철강을 먹고 자랐습니다. 정부는 포항제철소 건설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관리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이후 석유화학, 발전소, 산업용 플랜트 건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은 단순히 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척추였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 그 기적의 중심에 포항제철이 있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의 시작에 종이마패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그 위에 찍힌 친필 사인 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소신을 지켜주었고 한 기업을 지켜주었고 결국 나라 전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뢰, 박태준 사장의 원칙, 그리고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킨 수백만 산업전사들의 땀.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